선생님이 3개월의 유럽 여행 동안 제일 첫 번째로 갔던 미술관은요, 체코의 무하 뮤지엄이에요.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스타인, 미술 화가인 무하이죠. 알폰스 무하인데요. 체코의 별이라고도 표현되는 알폰스 무하 박물관이에요. 선생님이 프라하에서 묵었을 때 이제 거기는 보면 트램이 있어요. 그 지상철이라고 하죠. 트램을 타고 또 거기서 지하철도 있거든요. 지하철도 타고 거기도 이렇게 1일 패스권이 있어요. 그걸 타고 찾아가서 사촌 동생과 함께 가서 아기들을 그때 없이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알폰스 무하를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선생님 사촌 여동생이 굉장히 그 예술계 쪽에 계통에 있는 친구여서 잘 아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좀 들으면서 이제 가서 작품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또 그렸고 또 이 알폰스 무하에게 또 아주 아름다운 멋진 또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알폰스 무하가 그린 작품은 굉장히 조국애가 넘치는 작품이어서 막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요. 진짜 애국심을 불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가 그린 작품 중에 아주 큰 작품이 있었는데 아주 캄캄한 밤에 한 여인이 막 울고 있었어요. 이제 뒤에는 막 배고픈 늑대 이리들이 와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장면 앞에서 선생님도 하염없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되게 암담함과 참담한 그 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참 놀랍죠.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그림을 봤답니다. 이렇게 그림이 주는 힘은 대단해요. 꼭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나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주 폭넓은 그 공간과 감정을 형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알폰스 무하, 그 체코의 아름다운 그 작가죠. 그림을 그렸던 작가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라하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무하 박물관에 걸어가려고 하는 중이고 도착했네요. 이곳에는 무하 엽서라던가 이렇게 기념품 파는 곳도 있었고요. 무하의 작품은 넝쿨 식물의 곡선 틀 안에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을 아주 성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에요. 이건 작년 서울에서 열렸던 더 뮤즈라는 곳에서 선생님이 또 무하를 다시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무하의 작품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을 곡선의 무늬 안에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에요. 성스럽게 표현한 것들 같이 봤습니다. 광고 포스터를 또 예술적으로 제작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다음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입니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인데요. 가장 큰 도시, 이렇게 대표 도시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앞에는 포토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I am 암스테르담 해가지고 암스테르담의 AEM을 본따서 앞에 I를 크게 붙여놓고 그래서 거기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스키폴 공항이 근처에 있는데 스키폴 공항에도 이런 I am 암스테르담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서 암스테르담 앞에서 이 포토 스팟에서 사진도 찍었죠. 이 앞에는 굉장히 큰 연못이 있는데요. 호수 같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랑 이렇게 같이 정면으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멋집니다. 이것도 선생님 사촌동생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폰이라 아주 좋아요. 네. 여기에는 국립미술관답게 굉장히 거장의 작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부터 반 고흐부터 해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주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 조각부터 해서 미술품, 그림 작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림들 한번 작품 감상해 볼까요? 작품들을 같이 볼게요. 이건 특히 핸드리크 아베르캄프의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겨울 풍경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사실적으로 그렸죠. 웃는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또 핸드리크 데르 브루연이 그렸는데요. 세상을 웃으면서 보고 있는 것. 아주 유명한 야경이죠. 정말 사람이 많이 보고 있었어요. 렘브란트의 야경. 아기도 나오고요. 네, 이건 특히 워털루 전체 가장 유명하죠. 이번에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옆에 있는 반 고흐 뮤지엄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관람하고 반 고흐 뮤지엄으로 이동해 갔는데요. 여기에는 오디오 서비스가 또 지원이 돼요. 다만 돈을 지불을 해야 될 뿐인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어로 적혀 있는 그 그림 앞에서 좀 그 감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 오디오 서비스를 가지고 한국말로 지원이 되는 그 각 작품 앞에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또 이 반 고흐 뮤지엄에는 또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반 고흐는 평생 살면서 단 한 점의 작품밖에 팔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고 아주 이름도 날리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실패자처럼 살았다가 죽은 인물인데요. 이 반 고흐가 이렇게 안타깝게 죽게 되었지만 반 고흐의 조카가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삼촌의 작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반 고흐 뮤지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반 고흐 뮤지엄은 그 반 고흐의 이제 그 자손들이죠. 자기가 직접 아이는 낳지 못했지만 반 고흐의 그 가문에서 그 조카부터 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거든요. 이 반 고흐 뮤지엄에서 반 고흐의 작품들을 선생님은 굉장히 심도 있게 볼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 그 나오는 그림들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 고흐 뮤지엄입니다. 고흐의 초기 작품들은 이렇게 투박하고 좀 어두운 색깔이었습니다. 그가 어둡고 암울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농촌에서의 그 노동의 고귀함을, 숭고함을 그리며 농촌에서의 사람들, 자연 풍경을 아주 많이 그렸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자기는 힘들게 살았으나 조카만은 강인하고 밝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동생 테오와의 우정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은 또 네덜란드에 있는 크렐러 밀러 뮤지엄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국립미술관은 아니고 이 크렐러 밀러 이 부부가 이렇게 소장한 개인 소장 작품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연 속에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꼭 자전거를 타고 이 여기 또 주변의 공원을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자전거를 타고 이 산책을 하고 했는데 너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자, 크렐러 밀러 미술관은 이렇게 주변에 자연이 있다는 점,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여기에서는 또 볼만한 것이 굉장히 멋있는 조각품들이 많이 되어 있고 미술관 자체 건물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 앞에 이제 곧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조각상과 또 나와 있는 조형물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술관에서도 이렇게 본따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또 여기에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뭐 파스타부터 해서 뭐 샐러드부터 해서 죽은 아니죠. 거기는 숲부터 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또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렐러 밀러 뮤지엄에 있는 작품들 한번 감상해 볼게요. 바벨탑을 그린 것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쇠라의 캉캉춤 정말 아름답습니다. 쇠라의 점묘법,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작품들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하나 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많이 오랜 시간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반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반 고흐의 작품이 여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이프러스 나무 또 이렇게 복숭아 나무들도 많이 그렸고 자신과 프랑스에서 친하게 지냈던 카페 부부의 그림도 그렸고 삼나무와 별이 있는 길 후기에 아주 아름다운 자신만의 화법을 만든 그림이죠. 특히 유명한 밤의 카페 테라스.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은 이곳에서 셀카도 찍었어요. 색감이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났죠. 네, 이것에도 많은 점묘법으로 그려진 그림들. 하나하나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답니다. 여인들이나 어떤 그 사물들을 정말 빛을 아주 아름답게 점묘로 나타냈어요. 이것도 정말 사오고 싶었어요. 비싸서 살 수는 없겠죠? 네, 아주 추상적인 현대적인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내관. 선생님 아가들도 나오죠?
선생님이 2017년 유럽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갔던 미술관입니다. 아까 이걸 빼먹었어요. 이것도 네덜란드에 있는 마우리츠 하우스예요. 여기는 헤이그, 여러분 헤이그 특사라는 거 우리 역사 배울 때 알았죠? 여기 보면 이준 열사 기념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헤이그로 그 특사가 파견됐을 때 그 이준 열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우리 삶을 그 해외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얘기를 한 곳인지 목숨을 걸고 갔던 곳이죠. 그것의 기념관도 있으니까 주변에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이그는 지금 네덜란드의 행정도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덜란드에서도 3개월을 또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편한 옷도 많이 입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자연 속에 있는 곳이었는데 또 암스테르담은 물론 관광도시니까 또 다른 얘기고요. 근데 이 헤이그에서는 진짜 검정 정장을 입고 이렇게 서류 가방을 들고 일하시는 분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을 많이 봤어요. 행정도시여서 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몬드리안을 그 본단 이런 빨강, 노랑, 하양색, 파랑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모양되어 있는 차가운 추상 그 작품들을 건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마우리츠 하우스는 굉장히 대표적인 미술관이에요. 네덜란드에서도.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작품뿐만 아니라 라파엘로부터 아주 그 미술의 거장들의 작품들이 되어 있었고 또 마우리츠 하우스는 원래 그 귀족이 왕족이 머물던 그 한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외관이 그냥 으리으리한 그런 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연못, 호수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웠고 안쪽도 굉장히 화려한 샹들리에와 벽화와 그런 모양들이 아주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또 봤던 작품들도 선생님이랑 함께 관람해 보겠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아빠와 딸에게 찾아온 구걸하는 여인들, 네덜란드의 풍경, 아름답게 그려진 정물화들, 사실과 그림과 같이 찍어낸 듯한 정말 리얼한 정물화들, 아름다운 내경, 색감과 붓터치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신화나 또 성서 속의 이야기들도 많이 표현했고요. 루벤스와 브리겔의 합작품인 아담 천지 창조의 이야기, 또 정말 유명한 루벤스의 성모승천이죠. 파트라슈, 잘 알고 있는 플란다스의 개에서도 나온 작품입니다. 루벤스의 이 작품은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촛불을 켜고 손자와 이렇게 있는 모습, 빛을 잘 표현했죠? 네, 사진과 같은 작품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같은 초상화들, 또 네덜란드의 겨울 풍경들, 아름다운 내관입니다. 루벤스의 유명한 니콜라스 스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입니다. 빛의 명암의 조화와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리얼했습니다. 루벤스의 젊었을 때 본인의 자화상이고요. 빛의 마술사죠. 아름다운 것들도 또 이거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두 가족들을 대조해놓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걸 보여줬고 가장 유명한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였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것에 매료되어서 선생님도 한참을 서서 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이 자리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름다운 마우리츠 하우스였습니다.